저희가 어제 클로 코어 6 부분 배우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간단한 착장 같은 거는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아바타 불러서 배치하는 거 배웠고, 소잉하는 거 배웠고, 시뮬레이션이란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간단한 옷들은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티셔츠를 준비해 왔는데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클로 트레이닝 폴더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4번 워크플로우 온 클로를 들어가 주시고 이 안에 티셔츠 DXF 파일이 있으시거든요. 요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XF 파일은 이제 패턴사분이 CAD를 사용을 해서 패턴을 만드시겠죠. 그 CAD에서 클로로 이제 뽑을 수 있는 포맷 중에 하나거든요. DXF 파일이라는 게. DXF 파일로 만약에 이제 어떤 의상을 착장해야 된다 하시면 DXF AAMA나 ASTM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그 파일을 주실 거예요. 그 파일을 불러오시면 돼요. 그 파일을 어떻게 불러오시냐면요. DXF 파일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시면 파일을 여실 수가 있는데 요런 import DXF라는 창이 뜨실 거예요. 여기에서 몇 가지 메뉴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로드 타입은 이제 지금 저희가 새롭게 여는 거기 때문에 오픈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작업 중인 의상에서 어떤 부분만 추가로 여실 때는 add로 여시면 되세요. 그리고 스케일 부분은 이제 패턴사분이 CAD에서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DXF 파일로 뽑아내실 때 사용했던 그 규격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토 스케일에 체크해 주시면 자동으로 사이즈를 읽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토 스케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로테이션 부분은 패턴이 이제 CAD에서 작업했던 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CAD에서 이렇게 만약에 눕혀서 패턴을 작업을 했다. 그러면 CAD 그 패턴 파일도 누워서 들어와요. 근데 이게 파일을 열기 전에는 이제 얘가 누웠는지 서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굳이 돌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누워 있는 거 패턴을 부른 후에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그냥 선택을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이 옵션 부분인데 옵션에서 다양한 게 있지만 세 번째와 다섯 번째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가 이제 쌉 커팅 라인이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접을 사용을 하지 않아요. 데끼선에다가 재봉을 바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접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서 저희가 그 완성선을 데끼선으로 들어오라고 설정하는 메뉴고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메뉴는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메뉴는 이것도 좀 이따 배울 개념인데 저희가 패턴의 곡선을 만들 때 곡선 점이라는 거를 생성을 해서 곡선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패턴을 호환하는 데 있어서 어떤 CAD에서는 이제 곡선 부분에 점이 굉장히 많이 찍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점이 많으면 편집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메뉴를 체크를 해두시면 이제 최소한의 점만 찍어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다섯 번째는 꼭 체크를 해두시고 열어주시면 돼요. 세 번째, 다섯 번째 체크를 해주시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패턴 파일은 열었고요. 저희 클로 아바타에다가 입혀볼 거라서 클로 아바타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 창에서 아바타 폴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여자 아바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간단한 티셔츠를 착장하기에 앞서서 패턴 파일이랑 아바타 파일 여는 것까지 했고요. 일단 제가 착장하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고 스스로 해보는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시트 하나를 보시면서 이 과정을 한번 이제 이미지로 한번 과정을 훑고 과정을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저희가 DXF 파일을 로드를 했고요. 저희가 아직 이건 배우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좌우가 대칭되는 디자인의 경우에는 중심들이 고리더라도 일단 절개로 작업을 하고 복제를 할 때 시메트리로 복제를 해요. 그게 작업을 할 때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시메트리로 복제를 하게 되면 재봉선을 한쪽을 설정하게 되면 반대쪽도 같은 위치에서 같이 재봉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어딘가를 수정을 하면 반대쪽도 같은 크기로 같은 위치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가 대칭인 디자인에서는 중심이 고리더라도 일단 절개를 넣어서 반반 나눠서 시메트리 패턴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아바타 주위로 우리 배치하는 과정 배웠었죠. 배치하는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착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코어 6에서 배웠던 과정으로만으로도 이제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원단의 개념도 배웠기 때문에 여기 완성된 의상에 원단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이 설명으로 이미지로 보여드렸던 이 과정은 모든 의상에서 다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DXF라는 패턴 파일을 일단 로드를 해주시고요. 재봉선을 설정을 하고 배치를 하고 그리고 재봉선을 설정하고 배치하는 과정은 순서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편하신 과정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재봉 배치 과정이 끝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의상을 아바타에 착장을 해주시는 과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한 번 더 방금 불렀던 패턴을 가지고 착장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패턴이 좌우가 대칭되는 거라서 앞판 반쪽, 뒷판 반쪽, 소매 한쪽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좌우가 대칭되는 패턴에서는 저희가 시메트리 패턴으로 복제를 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복제를 하냐면 패턴을 이제 전체적으로 반대쪽 패턴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선택을 하기 위해서 트랜스폼 패턴 툴을 사용을 할게요. 이 패턴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패턴 전체에 드래그해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택된 패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패턴에 관련된 팝업 메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팝업 메뉴 중간쯤에 클론 패턴 위드 링크드 에디팅이라는 메뉴 아래에 있는 시메트리 패턴 위드 소잉 이 메뉴로 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메뉴로 복제를 해야지 재봉선을 설정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시고요. 패턴을 수정을 할 때도 동일하게 반대쪽에 적용이 되세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럼 복제된 패턴이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좌우가 뒤집혀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앞판, 뒷판, 소매의 반대쪽 패턴이 복사가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기 편하게 놓으시려면 원래 있던 패턴 옆에 겹치지 않게 놓아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패턴을 놓을 때도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좋아서 키보드의 Shift 키를 사용을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바로 수평된 위치에다가 놓아주거든요. 이거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으신 분들은 저처럼 Shift 키 사용을 해서 놓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옆에다가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패턴을 보시면 여기가 아바타 그림자예요. 3D 창에는 이 아바타의 그림자고요. 이 그림자를 기준으로 앞판을 그림자에다가 두고요. 그 옆에다가 뒷판을 두고 소매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 앞판과 뒷판 사이에 놓아주는 방식으로 정리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재봉을 할 때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방금 반쪽 패턴을 복제를 해서 옆에다가 놓아줬는데 이제 뒤집혀진 모양이다 보니까 뒷판 반쪽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러면 이제 편집할 때 좀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방금 복제한 패턴을 다시 클릭을 해서 원래 있던 패턴 옆에다가 이렇게 놓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메트리 패턴으로 복제를 하게 되면 일단 패턴에서도 어떤 형태로 복제된 건지 구분을 시켜주거든요. 구분은 뭘로 확인하시면 되냐면 패턴 외곽선에 보시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고 그 양쪽이 대칭되는 패턴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연결된 선이 따라다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과 이 패턴은 시메트리 패턴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패턴을 일반적인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했을 때는 패턴의 외곽선에서 카피 그리고 페이스트 해보시면 패턴의 외곽선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거 없이 그냥 깨끗하게 보여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복사를 한 경우고 시메트리 복사한 경우에는 패턴의 외곽선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확인을 하셔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복제를 했고요. 저희 반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R&D 팀이라서 이제 패턴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아바타 주위로 배치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재봉을 하시는 게 재봉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3D 창에서 먼저 아바타 주위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패턴 창에서 패턴이 정리된 모습과 3D 창에서 패턴이 놓여진 형태가 지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모양이 왜 다르냐면 저희가 패턴을 처음 패턴 창이 생성을 하거나 처음 패턴을 불러올 때 위치가 3D 창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패턴 창에서 움직인 것은 3D 창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패턴 창에서 이렇게 정리한 형태로 3D 창에 한번 반영을 하고 싶다. 똑같은 모양으로 3D 창에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3D 창에 있는 툴바 중에서 첫째 줄 중간쯤으로 가보시면 리셋 2D 어레인지먼트 얼이라는 툴이 보이실 거예요. 이 툴을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패턴 창과 동일한 모양으로 한번 반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치를 아바타 주위로 해볼 건데요. 저희 배치하는 방법 중에 배치 포인트 사용해서 배치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그 방법으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수직 아이콘 중에서 두 번째에 마우스를 올려주시고 옆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Show Arrangement Point라는 툴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배치 포인트들을 이렇게 띄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배치 포인트는 이렇게 시메트리 패턴일 경우에 한쪽 패턴을 배치하면 반대쪽 패턴이 또 동시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쪽 패턴만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앞판 패턴에 지금 왼쪽 판이기 때문에 이 아바 패턴의 왼쪽 판을 먼저 선택을 하고 아바타에서 마우스를 올려주시면 어느 위치에 배치가 될지 미리 그림자로 보여지게 되는데 가장 적당한 위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가장 적당한 위치라는 것은 제가 어깨선의 위치와 아몰의 위치를 확인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깨선의 위치는 아바타보다 살짝 위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아바타가 시뮬레이션 되면서 어깨에 걸려야 되기 때문에 어깨 위치는 아바타 어깨보다 좀 위쪽에 있는 게 착장되기 편해요. 그리고 팔이 예쁘게 입혀지려면 아몰과 팔의 위치가 잘 맞는지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두 위치를 고려한 것 중에 가장 괜찮은 위치를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가 가장 괜찮아 보이니까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한 포인트에
방금 선택한 패턴 중심이 갖다 붙으면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로 돌려주시고요. 이 포인트 중에서 가장 이제 괜찮아 보이는 포인트를 클릭하면 돼요. 여기가 가장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여기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배치를 끝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소매 패턴. 소매 패턴은 이렇게 짧은 소매이기 때문에 팔의 위쪽에 있는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팔을 감싸게 동그랗게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치가 끝났으니까 배치 포인트 보기는 꺼주시면 되고요. 이제 재봉선을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패턴 창으로 돌아오셔서 먼저 어깨선을 재봉을 해볼 건데요. 어떤 어깨랑 어떤 어깨를 붙여야 될지 위치를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3D 창에서 의상 부분을 한번 클릭해보면 이렇게 파란색 점이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파란색 점을 피킹 포인트라고 불러요. 클로에서 피킹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 피킹 포인트는 패턴 창에서도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치했을 때 이 앞판의 이쪽 어깨와 뒷판의 이쪽 어깨가 붙어야 된다. 그러면 이 피킹 포인트로 패턴을 위를 클릭을 해보시면 패턴 창에서도 같은 위치가 나타나니까 여기랑 재봉을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재봉을 하기 위해서 세그먼트 조인트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봉을 할 때는 재봉선 너치 방향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앞판에서 재봉선의 너치 방향이 목 옆점을 향하게끔 설정을 했다. 그러면 뒷판에서도 여기가 목 옆점이죠? 목 옆점을 향하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재봉을 해줘야지 지금 3D 창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재봉실이 꼬이지 않고 바르게 재봉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메트리 패턴으로 복제를 했기 때문에 반대쪽에 자동으로 재봉선이 설정된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반대쪽은 다시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반쪽만 재봉 다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패턴에 붉은색 너치 있는 부분은 지금 패턴사 분께서 여기랑 여기까지 재봉을 하는 위치를 맞춰주라는 의미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끊고 여기에서 끝까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판에서 지금 옆선을 재봉을 해볼 건데 앞판 위쪽에 선분이 나눠져 있어서 지금 재봉이 이렇게 한번 나눠서 재봉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나눠서 재봉하는 것보다 프리스윙 툴로 한 번에 재봉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프리스윙 툴로 변경을 해서 재봉을 해볼게요. 옆선도 어디랑 어디 붙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피킹 포인트로 클릭, 뒷판도 클릭해서 이렇게 위치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랑 여기 붙이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점에 클릭, 어치에서 끊어주시고요. 프리스윙 툴은 제가 시작점에 가깝게끔 재봉선 어치가 생성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뒷판의 옆선에서도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재봉을 해주시면 같은 방향의 재봉선 어치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남은 부분도 이렇게 재봉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매를 재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같은 경우는 지금 소매 패턴에서 너치를 보시면서 이제 소매가 앞판 부분과 뒷판 부분을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뒷판 패턴에 이렇게 두 줄 너치가 들어간 게 보이는데 소매 패턴에서도 이 부분에 두 줄 너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패턴의 뒷판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여기가 앞판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판, 뒷판 넘어가는 위치에 있는 부분이 소매선 위치예요. 여기가 어깨점이라 맞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저희 너치가 패턴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를 끊어가면서 재봉을 해야 돼서 프리스윙 툴로 재봉을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재봉을 해보겠습니다. 겨드랑이 점에서 너치까지 재봉을 하셨다.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소매 패턴도 여기가 소매산이면 여기가 겨드랑이 점이겠죠. 겨드랑이 점에서 너치까지. 그리고 너치에서 여기 어깨점까지. 너치에서 여기 소매산까지. 소매산에서 두 줄 너치. 두 줄 너치는 이렇게 두 줄짜리 넣은 거라서 본인이 기준을 세워서 재봉을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 두 번째 너치가 있는 위치까지 재봉을 할 거니까 뒷판에서도 두 번째 너치가 있는 위치에서 재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너치에서 다시 겨드랑이 점까지, 너치에서 겨드랑이 점까지, 너치에서 겨드랑이 점까지, 너치에서 겨드랑이 점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3D창에서도 보시면 재봉 실이 꼬인 데 없이 이렇게 예쁘게 재봉이 된 거 보이실 수 있으시고요. 소매 옆선도 재봉을 할게요. 재봉선 방향에 유의하시면서 재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어디 재봉선 빠진 데 없는지 3D창에서 한번 확인 쭉 해보시면 저희가 앞판과 뒷판 중심을 이제 지금 절개를 해놨기 때문에 중심도 일단 재봉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소잉 툴로 재봉하셔도 되고요. 세그멘트 소잉 툴로 재봉을 하셔도 돼요. 여기는 이제 세그멘트 소잉 툴로 재봉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이 툴로 재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툴 변경을 해주시고 클릭. 재봉선 어찌 꼬이지 않게끔 유의해주시면서 재봉을 뒷중심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봉이 다 끝났으니까 시뮬레이션 해주시면 이렇게 아바타에 예쁘게 입혀줄 수가 있으세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기본적인 착장은 끝난 거고요. 저희 패브릭 적용하는 거 배웠으니까 패브릭 하나 만들어서 이 의상을 적용하는 것까지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패브릭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패브릭 탭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리스트에 지금 패브릭 1번 하나가 있는데 얘가 이제 의상에 적용된 패브릭이니까 얘의 속성을 변경을 해서 적용을 할게요. 일단 머테리얼 부분에서 텍스처 이미지를 가져올 건데 텍스처 이미지는 재료에 있었던 거 아무거나 하나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머테리얼 설정은 끝난 거고 물성까지 선택을 해줘야지 완벽한 패브릭이 된다고 했으니까 프리셋에서 이 원단을 가진 커튼 저지 물성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원단의 물성이 의상에까지 적용이 되려면 시뮬레이션을 돌려줘야 된다고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면 방금 선택한 물성의 실루엣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단을 하나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까지 지금 스스로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기본 티셔츠 하나 입혀봤는데요. 이제 모든 작업을 하실 때 같은 이제 순서로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착장을 하는 과정은 거의 동일하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입혀줄 더미나 아바타 파일 부르고 이제 DXF 파일, 패턴 파일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재봉을 하고 아바타 주위로 배치를 하면 되는데 이 과정은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배치 먼저 하고 재봉을 해도 상관없고 재봉 먼저 하고 배치를 해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나는 패턴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바타 주위로 패턴을 먼저 배치를 해보고 재봉을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이제 피킹 포인트 사용해서 재봉할 위치를 확인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배치랑 재봉을 같이 해주신 다음에 이제 어디 재봉 잘못됐다 없는지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시뮬레이션 해주시면 아바타나 더미에 착장시키는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계속 착장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좀 간단한 다른 패턴들도 불러와서 착장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티셔츠 착장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어제 잠깐 알려드렸었는데 클로에서도 간단한 패턴들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 생성하는 툴들을 한번 사용을 해서 간단한 드레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뭔가 정확하게 드레스를 뭐 패턴을 예쁘게 떠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기능들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클로 아바타를 불러서 얘한테 패턴을 만들어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10분 정도 쉬고 드레스 만드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